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10%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다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하락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락한 이유가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자, 경기 침체 이슈가 어디부터 불거졌냐?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진 건 목요일부터입니다. 자, 전날까지 7월 31일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8월 1일 날, 그렇죠? 여기 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갑자기 경기 침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원래 제조업 지수 기준에서 51포인트 이하면 경기 침체 구간으로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간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상치 자체가 어디로 잡혀 있었죠? 그렇죠? 예측치죠. 48.8. 애초에 이미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높게 평가되어 있었던 주가, 어디서 높게 평가되어 있었습니까? 엔비디아와 관련돼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자, 내용 보세요. 경기 침체라면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져야 되죠. 자, 근데 엔비디아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64%예요. 이번에 2분기 발표를 8월 말에 합니다. 8월 말에 하는 2분기 발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TSMC에서 약간 좀 흘렸어요. TSMC에서 오히려 엔비디아한테 조금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얼마에 찍어주는지 내가 뻔히 하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기 침체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실제 고용이 꺾이고, 그렇죠? 여기 제조업 지수도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잡혔다. 인플레이션 잡히면 뭘 할 수 있죠?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로 만약에, 그쵸, 리세션이라고 하죠. 리세션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 실제 파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5.5%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당위성을 여기서 제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증시의 위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죠. 그렇죠?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상승한 폭만, 그렇죠? 대략 여기 14,000포인트 때부터 18,000포인트 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시킨 주역이 어디죠? 빅테크들, 그렇죠? 미국의 M7 기업이라는, 그렇죠? 빅테크들입니다. 자, 그럼 빅테크들의 실적을 까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지나온 주간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경기 침체 이슈를 딱 불거지게 만들면서 주가를 뺀 거죠. 이거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렇죠? 경기 침체가 왔는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팔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자,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하이닉스를 딱 대입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뭔가 한 방을 때려서 조금 빌미를 찾고 싶었는데,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남았어요. 반대 매매. 그렇죠? 고가부터 이렇게 쭉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틀 동안 막 10% 이상씩 이렇게 빼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 공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대 매매 그 매매 물량을 잡아먹는 건 하루면 끝납니다. 길어야 화요일이면 끝나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이렇게 개파락시켜서 올라올 수 있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시 물량에 대한 조금 안도감을 심어준 뒤에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그 신용 반대 매매가 걸리면 이틀을 주거든요. 자, 그럼 월요일 날 경고 딱지 한 방 먹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까지 그 가격대를 유지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화요일 날은 다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죠? 월요일 날은 개파락 출발 확정. 그리고 나서 경고 한 방 먹고 화요일 날은 최소한 다 터질 수 있다. 그 터지는 게 끝나면 이제 조정은 끝입니다. 왜?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렇죠?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이해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1일부터 8월 달까지 3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같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8% 수익, 17% 수익, 돌파하는 구간에만 공략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그쵸?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정확하게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구간에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만들어내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비공개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는 다 무료로 진행하는데 라이브와 함께 제가 실제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라이브 참가하시면 함께 문자도 공유가 됩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참가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라이브 입장 링크 그리고 문자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반도체 다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성입니다. 자, 태성 보면 어떻습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상승하는 부분에서 여기 돌파하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진행한 결과 며칠 만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냈죠. 자,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건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 맞춰서 하이닉스를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돌파하는 구간, 돌파하는 구간.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반대 매매를 기다리자. 반대 매매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오는 최대치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미국 증시도 하락이 끝났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혹시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아니 이익률이 막 60% 이렇게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60%면 하이닉스의 이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지금 23%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HBM 이익률이 50% 나온다. 자, 무슨 얘기냐? HBM의 수율을 90%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수율을 다 잡은 거예요. HBM3E. 지금 삼성전자는 3 납품하는 것도 약간 좀 버거워하고 있죠. 이쪽에도 수율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HBM의 그 이익률만 50%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급락을 한 거예요. 급락을. 왜?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져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온 이후에 연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지금 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지금 양적 긴축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여유도 충분합니다. 이쪽 구간에서 경기를 살리는 부분,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연준에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미증시도 한국 시장도 패닉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매매만 끝나면 다 하락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신용잔고도 점점 줄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타점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라이브 그리고 문자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링크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잡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러려면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가격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자,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어떤 식으로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가격을 어떤 식으로 보고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